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79강 적지, 적수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우리 자료에는 적지, 즉 적수와 임지,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잠깐 의미를 잠깐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가 적지, 적수와 임지,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살림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림적인 용어를 우리가 사실 적용 기술자 시험 칠 때는 적용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적용에만 적용을 시키면 너무 답이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로수, 형, 물론 적지적수라는 것이 장소에 맞도록 알맞은 땅에 이런 것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향, 그 다음에 뭐 서양, 북쪽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향의 개념으로 밖에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면 토양 할 때 산성이냐, 뭐 어떤 그 알칼리냐, 아니면 어떤 염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 힘들죠. 그죠?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보면 그런 내용을 다 따져가면서 실제로 설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따지면서 하긴 하지만 맞지가 않죠. 솔직히. 그죠? 어떤 흙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수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적지적수는 맞춰서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무를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적지적수와 임지 능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는 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의미를 보면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제가 살림에서 말하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살림에서 말하는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사전적 의미는 좀 광범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사전적 의미 여러분 알다시피 알맞은 땅에 정말에서 화학 성분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떠한 성질에 잘 맞는 그런 땅, 그러니까 양토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양토에 나무를 골라 심습니다. 그죠? 뭐 그냥 양토 같으면 뭐 양토에 그냥 나무 심으면 다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어떤 목적이냐 그리고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수종을 하고요. 어떤 용도에 따라서 수종을 하고 식재 방법을 달리 해주고 밀도도 달리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살림에서 말하는 어떤 적지, 적수라는 게 뭐냐면 자, 살림에서 하는 거는요, 조림을 위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 보니까 너무 막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전해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뭐 그다음 비가 안 오면 너무 막 땅이 메마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논이잖아요. 그죠? 논이다 보니까 물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관계 수로를 잘 낸 나라가 옛날 로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저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어떤 그게 우리나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자, 기우제만 지낸다고 잘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옛 어른들 보시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막 이렇게 그 햇빛이 막 나고 비가 뭐 너무 오랫동안 안 오면 대통령 탓을 하죠. 저도 그게 왜 대통령 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을 다스린 자, 비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비가 와서 잘 저장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어떤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농사가 또 잘 안 되면
쿠데타가 생기죠. 왕을 살해하는 어떤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특히 또 그 옛날에 어떤 그 이 난방을 하는 방식이 전부 다 나무 땔감을 쓰잖아요. 요즘은 뭐 나무에 땔감을 쓰는 나라도 없지만 요즘은 이제 그 큰 가구재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그 열대 우림 지방이 문제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조림을 하다가 보니까 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오히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는 땔감을 써더라도요, 실제로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번 나무를 좀 했으면 이쪽 산에 못하고 저쪽 산으로 가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맨 이 길이나 걸어서 산에 가서 나무 땔감을 캐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안 지키면 말 그대로 진짜 뭐 곤장을 맞든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나무 자체도 캐지를 못하죠. 좋은 나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림을 하려고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놔야 물의 우수 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실제로 그 홍수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공익적 가치가 되죠. 산림의 공익적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 조절도 공익적 가치가 되는 거죠. 산림이 되면. 그래서 또 나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조림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나무의 특징하고 입지 환경을 우리가 토양 조건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떤 뭐 일제시대에 나왔던 그 유교를 건너서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나무를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이렇게 적지적수라는 어떤 임지 능력의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임지 능력 등급이라고 그러죠. 그죠? 있는 것이 이제 임지 능력 등급인데 임지 능력의 등급은 말 그대로 살조림을 위해서 적지적수를 했고요. 이것은 홍수나 어떤 산림의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토양군, 토양형, 토양아형 해가지고, 그죠? 갈색 살림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무슨 어떤 형 이래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 산림학과에는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토양 분석할 때, 실제로, 산을 우리가 개발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분석 데이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굳이 우리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임지 능력 등급이 이런 산림 토양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이게 산림 토양이 굉장히 중요는 해요. 저는 이걸 알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부 다 알 필요는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갈색 산림, 적색 산림, 그 다음에 침식 토양군, 미숙 토양군, 그 다음에 암석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토양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적지적소라는 임지 능력 등급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토양군 가지고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색 산림이냐, 그 다음에 미숙 토양이냐, 암숙 토냐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느냐 못하느냐도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양군이라는 것은 경사의 어떤 개념이죠. 그죠? 급경사냐, 왕경사냐, 그 다음에 약건성이냐, 이준성이냐, 그냥 섭도의 정도, 그 다음에 산성의 정도. 그래서 이런 말 그대로 산성과 섭성에 관한 걸 가지고 토양군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토양의 어떠한 토양군은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어떤 토양군이고요. 토양형은 요 군에다가 이런 형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침식의 정도를 또 나눠졌어요.
그래서 뭐 B, BR 그다음에 소문자 또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침식의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나눠놨습니다. 침식의 정도 가지고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나무 쪽에서 봤을 땐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옆에 보면 계곡 침식이냐 누구 침식 면상 침식이냐 자 우리는 그렇게 이게 뭐 어떤 종류다 이걸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계곡 침식 같은 경우는 나무가 그곳에 자라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계곡에 물이 쫙 따라오는데 아니면 그곳에 어떤 나무들이 잘 자라더라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은 개발하는데 계곡 침식이 돼 있는 곳이라든지 침식이 안 돼 있는 곳, 정말해서 암석톤데다가 계곡 침식이 돼 있다든지 미숙토양군인데 그 다음에 급경산데다가 계곡 침식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 개발 조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나무에도 마찬가지죠. 조림하기에는 부적절 판결이 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봤을 때 토양 A형이라 가지고 12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이래 갖고 나오는데 침식성이 이제부터 어느 정도냐. 앞에는 그 군이라 가지고 ER 뭐 이라는 것은 침식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양형은 어떤 약침식이냐 강침식이냐에 따라서 소문자 알파, 베타 뭐 그다음에 쭉쭉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이것이 말 그대로 이는 우리가 임지의 어떤 능력 가지고 임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토양의 어떤 개발 정도 토양의 군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개발 정도도 판단을 합니다. 꼭 임지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산림에서는 이런 걸 적지적수를 위해서 임지 능력 등급을 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은요 산림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간이 산림 토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후대 구분으로서 우리가 수종을 선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간이 산림 토양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조경에서는 많이 보는 것이요 기후대로 구분해 놓은 걸 많이 보죠. 토목에서는 앞에 토목뿐만이 아니라 개발의 정도를 보는 것은요 앞에 토양형, 토양 A형 이렇게 구분된 것 정도 침식의 정도, 침식의 정도와 침식의 형식 정도 그 다음에 앞에 토양군 어떤 토양이냐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개발을 보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산림에는 간이 산림 토양 조사라 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생장에 어떤 영향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나무를 심고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 이래서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조림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등급 인자를 토심, 지형, 견습도, 경석, 그 다음에 뭐 이 뭐죠 경사도 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침식의 정도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는 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굳이 조림의 어떠한 살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개발 계획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면요 또 이렇게 등급이 토양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분류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조경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후대로 구분되는 걸 많이 쓰죠. 자, 기후대 구분으로서 경제 수정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산림에서 쓰는 건데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자, 기후대별로 이제 임지 능력을 정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온대 수종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기후대별 했을 때는 기후대별로 적지 수종을 하고요. 한대, 그 다음에 난대, 온대. 자, 수직적 분포를 기후대별로 한다라고 해서 수직적 분포.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온대, 난대, 한대, 온대, 난대 이래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수평적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눠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평적인 구분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전부 다 연평균 기온
자, 여러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연평균 기호대로 지금 나눠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록, 그 다음에 낙엽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난대림이냐, 난대냐, 온대냐, 한대냐. 자, 이렇게 나누면서 연평균 기온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한렵이냐, 낙엽이냐 라고 나와 있고, 자, 이거는 따라서 또 우리가 아까처럼 적지적소 덩겁의 조림의 어떤 덩겁지라 하더라도 표고, 방위, 토양, 생성, 기후, 인자에 따라서 또 적지적수를 또 판단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지적소 선정 과정 해가지고 1, 2, 3, 4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별 어떤 종류의 나무를 쓰느냐라고, 일단 연료형이냐, 그 다음에 산림형이냐, 경제형이냐, 사방형이냐, 뭐 이런 것에 어떠한 판정, 그 다음에 그 수종별로 지위가 있죠. 그죠?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나무 위에 하위의 수종을 심게 되면 그 나무는 다 죽죠. 하위의 수종은. 그래서 어떤 그 주 수종을 이루느냐. 그래서 우리가 천이조술이라는 단어가 이런 지위를 따라서도 사실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수종이 잘 되는 곳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지적수와 임지 능력은요, 조립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경수의 이동 관계도 우리가 연결이 되지만, 실제 임지 능력의 어떤 토양구는요, 조림에서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가 개발의 어떤 정도를 판단하는데도 사실은 이거를 쓴다는 거 정도 아시고요. 우리가 또 조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조림의 산림을 조림을 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토양에 뭐예요? 온도, 그죠? 연평균 기온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토양하고의 관계. 자, 그러면서 견밀도, 그죠? 밀도의 관계, 그 다음에 섭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아니, 섭도라는 것은 물의 관계죠, 그죠? 기체, 토양의 삼상의 관계입니다. 토양의 삼상의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또 적지적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향하고의 관계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도의 관계는 비록 남쪽이라도 따뜻한 곳은 그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또 방향하고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수목할 때 옛날에 자랐던 방향대로 심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애매모호했거든요. 저도 어떤 시공회사에 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어떤 방향에, 남향 방향에서 따뜻한 곳에 자란 것은 그쪽에 가지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지, 그쪽으로 뻗었다는 것은 이게 남쪽 방향으로 자랐던 곳이구나, 남쪽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자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려서 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가지 한쪽으로 뻗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방향으로 자라도록 해주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수용을 맞춰줄 것이냐는 것은 적지적소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임지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양의 정도에, 토양의 물리성 정도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조경적으로 구분을 시켜보면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산림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적용해서 말하는 것의 어떠한 부분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답을 적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은요 결국은요 적지적소 임지능력은요 결국은 비탈면에 어떠한 수목하고 녹화하고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탈면하고의 관계가 계속 연결될 건데요. 자, 다음 시간에 비탈면 유형에 관한 내용과 여러분을 하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